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5% 주가 올라가는데요. 오늘 GPU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 10억 파격 이후 있었다. 삼성전자 드디어 독립을 선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삼성 GPU 독립 AI 폰 두뇌에 심는다. 독자 설계한 칩 27년도에 양산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AP 엑시노스 2800에 탑재할 계획. 메모리 파운드리 이어 칩 설계 경쟁력까지 강화 나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은 독자 개발한 그래픽 저장 장치를 애플리케이션 엑시노스 2800을 2027년 출시한다. 자, 그래픽 처리와 인공지능 연산 등을 담당하는 GPU는 AI 폰 등 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반도체로 꼽힌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가 파운드리에 이어 설계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자, 보게 되면은 모바일 GPU 시장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2032년에 2배 정도로 성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점유율은 지금 자, 미디어텍, 퀄컴, 애플, 유니, 삼성전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자,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는 직접 개발한 기본 설계도를 토대로 제조한 GPU를 2027년에 나올 차세대 AP에 적용한다 방침을 세웠다. 자, 자체 개발한 아키텍처를 활용해 G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삼성이 내년에 내놓는 갤럭시 S26용 AP 엑시노스 2600에는 미국 AMD의 아키텍처를 토대로 설계한 GPU가 들어간다. GPU는 크게 엔비디아가 장악한 서버용 제품과 퀄컴, AMD, 애플 등이 과점하고 있는 모바일 제품용으로 나온다. 삼성이 이번에 개발한 아키텍처는 이 가운데 모바일용 GPU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GPU라는 부분 자체가 휴대폰이 아니라 확장성이겠죠. 그죠?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저는 휴머노이드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 GPU 개발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만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성장성이라는 이 부분들, 그죠? 이 물음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3가 아니라 이 4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HBM을 관련돼서 이제 12단 퀄테 통과하고 이제부터 출하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고달팠어요. 삼성전자는 배고팠다 이거죠. 디램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디램 가격 상승도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거다. 이러한 인식들이 시장에 강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끌어당길 만한 이런 모멘텀은 분명히 맞긴 하지만 쉽사리 매수세가 붙지 않았죠. 자, 근데 오늘 이 GPU 관련된 이슈로서 삼성전자의 성장성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부여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7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제가 외국인 매수세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어디요? 1432원입니다. 그죠? 환율이 1432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유가 생기냐면 환율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환차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이익들이 또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 예를 들어서 1470원에 1달러를 바꿨다. 근데 환율이 내려가서 1400원이 됐다. 그럼 내가 1달러 가져올 때 1400원만 있으면 되죠. 차익이 옆으로 4%. 여기서도 외국인들 삼성전자의 실물로도 수익을 얻고요. 환차 이익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파라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제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죠. 환율. 자, 어떻게 좀 환율에 대해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 자, 외국인이 대규모 국내 증시 투자로 달러 유입, 환율 박살. 외국인 코스 매입 지속되면서 달러가 내려가는 흐름 나오면 그때 아마 외국인이 매수로 달러로 계속
외국인 매수로 달러가 계속 내려갈 거라는 심리로 달러 매수세를 멈추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우리나라 당국에서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입이 있건 간에 뭘 분명히 했죠. 그럼 여기서 환율이 한번 출렁거려서 내려가는 시점에 뭐가 중요하다? 이 시점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면 코스피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쓸려 들어오게 된다. 만약에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달러 환율이 어떻다? 결과적으로 모든 건 심리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심리예요. 심리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꺾일 때가 뭐다? 꺾일 때가 기회다. 달러를 사야지라는 심리가 꺾일 때가 뭐다라고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 그때가 어떤 기회입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즉 시장에 뭐가 된다? 시장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왜? 싸기 때문에 국내 증시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기조와 그 다음 정부의 달러를 누르려는 의지,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꺾여 내려가는 구간에서 증시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뭐 해야 된다? 보유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건 뭐예요? 삼성전자 9만원 초중반 구간은 매수 기회이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구간에 삼성전자 우리가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냐?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 지금은 보유하는 관점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뭐요? 대신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단기적인 11선 이평선, 10일 이평선이나 5일 이평선에 대한 침범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긴장하고 단기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놔야 된다. 자, 우리가 주봉으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제대로 된 조정도 안 받았어요. 이 정도 조정은 뭐다? 저 정도 아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요.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달 받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던 폭 대비해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삼성전자 흔들리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가세요. 타점은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신규 진입 해도 되나요?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한가요? 자,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한 번은 눌림목이 나오겠죠. 한 번 정도 눌림목 나오겠죠. 그때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신규 진입 기회 잡아야 되고 또 올라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이평선을 볼 거고요. 이평선을 볼 거고 우리가 항상 매도에 대한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된다?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죠? 자,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지금 2% 올라가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계속 팔았단 말이죠. 팔았는데 최근에 이 비싼 가격대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메모리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1등, 2등이 올라간다? 그럼 반드시 뭐 한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하이닉스 3전이 계속 올라가죠. 그럼 국내 증시에 돈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만약에 연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한다고 하면 국내에선 뭐가 된다? 국내에서는 돈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삼성전자 살까? 하이닉스 살까? 들어왔던 돈들이 가만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을 수 있겠지만 들어왔다가 매도를 하겠죠. 매도하면 또 뭐가 돼요? 다른 종목,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다른 주도주에 뭐가 된다? 관심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러한 애들의 관심도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전력 섹터건 원전이건 로봇이건 조선이건 다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내년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서 가면서 다른 섹터들도 분명히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보유하면서 가고 분명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내 수익률 높아졌다? 그럼 조금 더 뭐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분할로 매도한 타이밍 잡아야 되고 신규 진입은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순환 구조가.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관점보다는 끌고 가는 관점, 끌고 가면서 분할, 내가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10주씩 던지거나 20주씩 특이한 상황에, 얘들 그거거든요. 저라면은 지금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저는 뭐 볼 거냐면 5일선 볼 거, 5일선. 5일선이 올라가겠죠. 주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5일선 깨져서 내가 만약에 1000주가 있다. 그러면은 100주에서 200주 매도 5일선 깨질 때마다. 그럼 깨졌다가 다시 갈 수 있겠죠. 또 올라가다 5일선 또 깨져. 그럼 또 500주, 100주에서 200주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갈 거다. 왜? 결과적으로 고점은 언젠간 분명히 나옵니다. 고점은 언젠간 분명히 나와요. 이런 고점 언제 보냐.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점이 언젠간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삼성전자 보유하면서 가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보게 되면 거래대금 얼마입니까? 100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0억, 3조 8천억. 삼성전자에서만 지금 거래대금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4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4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12시. 12시에 4조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오늘 구간 역대 최고의 거래대금을 갱신할 가능성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삼성전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반드시 잡아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들 대응에 대한 전략들 함께 도와드릴 거니까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010-845-9551 이쪽으로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 준비해보자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우리가 또 뭐를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 자, 우리가 해외 주식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저는 구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좋죠. 엔비디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죠?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뚫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구글, 자, 구글 알파벳. 자, 알파벳을 보면 어때요? 지금 자, 매물에 대한 부분이 얼마 안 남았죠. 얘가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관련주도 분명히 봐야겠지만 같이 뭘 봐야 된다? 구글 관련주 봐야 된다. 구글. 자, 구글 관련주 보셔야 되고요. 정말로 이 구글 관련돼서 AI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같이 봐야 돼요. 소프트웨어 쪽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 이 구글 관련된 히든 종목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구글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고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